아침 6시 50분, 정 과장은 매일 이곳에서 출근 버스를 기다린다. IMF 한파가 몰아닥친 이후 그의 생활에 생긴 첫 번째 변화다. 지난 11월부터 벌써 2달째. 겨울 칼바람보다 더 혹독한 IMF 한파가 몰아닥친 이 시대에 그가 선택한 생존 전략 제1호인 것이다. 지난 10월 말 정 과장은 산지 1년밖에 안 된 승용차를 과감하게 다시 팔았다. 그리고는 아침마다 조금 일찍 서둘러 회사 출근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IMF 이후 25인승 회사 출근 버스는 항상 10,000원이다. 때문에 승용차로 출근하던 것에 비하면 적지 않게 불편할 때도 있다. 씀씀이가 두려워진 요즘 이 정도쯤이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다는 것이 정 과장의 허리띠 졸라매기 전략인데 그럽시다. 좋은데 뭐 마련해놨는데 나중에 가서. 안녕하세요. 정 과장이 10년을 몸담은 회사. 그러나 너나 없이 모두가 불황인 요즘 이것도 예외는 아니다. 회사가 부도설에 휘말린 것은 지난해 10월. 결국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이 단행됐다. 3,800명이던 전체 직원은 2,200명으로 줄었다. 600명이던 본사 직원만도 절반 수준인 350명으로 대폭 정리됐다. 저희가 지금 뭐 회사도 어렵고 힘들지만은 채권 부분이 지금 상대적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은 또다시 생존 경쟁이 시작되고 저희가 대리점에 최대한 해줄 수 있는 일을 해주고 정 과장의 중요 업무 중에 하나는 영업점 관리. 구조조정 이전만 해도 과장인 자신이 하는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오전 10시 정 과장은 직접 수금을 위해 회사를 나섰다. 바쁘게 많이 돌아다녀야 하는 일. 하지만 회사가 어려워지고 난 후엔 전처럼 회사에서 제공되는 차량도 없다. 주로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영등포의 한 영업점, 그간 실적이 좋기로 소문난 곳이다. 하지만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엔 정 과장도 수급 얘기를 꺼내기란 여간 조심스러운 게 아니다. 어쩌다 정 급할 때 한 번씩 가는 곳점으로 여겼던 구내 식당. 정 과장도 요즘은 이곳에서 2,700원짜리 식사로 점심을 해결하고 있다. 삭감된 봉급 그리고 치솟는 물가는 정 과장의 소비 생활을 계속 위협하고 있다. 경기도 광주군 퇴촌 가는 길.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강 상류를 끼고 주변으로 대형 음식점들이 즐비했던 곳이다. 그러나 이곳에도 IMF의 된소리가 내렸다.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도 개점 휴업 내지는 아예 문을 닫아버린 곳도 여럿. 문을 닫은 지 꽤 돼 보이는 음식점들엔 공과금을 독촉하는 고지서만 수북하다. 지난 96년 수억을 들여 음식점을 차린 이곳 주인은 1년 남짓 재미를 봤을 뿐. 주말마다 손님들로 붐비던 이 방들. 정신없이 바쁜 오후를 준비하던 요리사와 주방 아줌마들도 모두 떠났다. 주말 외식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던 이 일대 음식점들. 그러나 IMF 이후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진 지 오래다. 마치 도미노처럼 줄지어 문을 닫고 있는데. 문 닫다시피 없고요. 언제? 이거요. 오래됐어요. 전부 다 그래요. 왔다 가다가 그냥 보이려나 돌리러 왔다 가요. 어리 터지니까. 그러면 저쪽에 저거 지금 짓고 있는 건 저건 뭡니까? 이거? 저것도 뭐 식당 지으려고 하다가 이러니까 못 짓고 있는 거고요. 근데 공사는 시작하다가 지금 중단이 된 예, 예. 대형 가든을 짓는 공사가 중단된 이곳도 곧 철거될 형편이다. IMF 한파가 휩쓸고 간 또 다른 현장.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돌잔치나 회갑연으로 문전성시를 이뤘던 것. 하지만 믿기지 않을 만큼 썰렁하다. 그나마 오래전부터 미리 잡혀있던 예약도 취소를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그전에는 그래도 하던 경조사 같은 건 다 하셨는데 IMF 이후에는 하던 것도 갑자기 예약해 놓은 사람도 캔슬시키는 게 많았고 그다음에 인원도 간단하게 식구들, 친지들 모시고 간단하게 식사 정도로 끝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줄었죠. 사정은 다른 곳도 마찬가지. 거의 뭐 한 절반 수준입니다. 시인의 중심가도 아닌 이곳에선 이제 평일엔 거의 손님을 치를 수 없는 실정이다. 사람도 돈도 안 보이는 IMF 시대. 손님을 끌기 위한 전략들이 등장했다. 기존의 일식집에선 취급하지 않던 동태탕. 이곳에선 IMF 탕이란 별칭으로 불리면서 손님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게다가 5,000원이란 가격이 다시 발길을 끈다는데 손님 반응 아주 좋습니다. 요즘에 우리 가게에서 지금 옛날에 좀 대구탕이 많이 나갔는데 요즘에는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동태탕이 하루에 한 60개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음식점들의 가격 파괴는 여러 식당으로 확산되고 있다. 슬그머니 올라버린 음식값을 다시 내려서 손님을 끌어보겠다는 전략인데 이 외에도 IMF 시대에 꽁꽁 숨어버린 돈을 찾아내기 위한 이색 전략들이 등장하고 있다. 상점들마다 울상을 짓고 있는 요즘 IMF에 발빠르게 대처한 이곳엔 붐비는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다. 생선회의 대종화를 선언한 이곳에선 손님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만큼 선택해 먹는다. 산지에서 직송한 신선도는 기본. 손님이 직접 양을 확인하고 계산을 하는데 거스름은 10원 단위까지 조금도 어김없이 정확하게 계산된다. IMF로 인한 변화의 바람은 서비스업계 전체에서 대대적으로 일고 있다. 이곳에서 벌이고 있는 서비스 전략은 미소 서비스 리콜제. 종업원이 웃지 않는다면 언제고 1,000원을 빼가도 된다는데.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객 여러분이 지불하시는 요금에는 친절한 미소값이 포함되어 있사오니 미소 짓지 않는 저희 직원을 보시면 가슴에 1,000원을 서슴없이 환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웃을 일 없는 이 시대, 이들이 내세운 생존 전략은 바로 미소. 굉장히 편하고요. 또 옛날하고 많이 달라져서 오면은 제가 주인인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되게 좋아요. 얼핏 택시 전용 주차장처럼 보이는 이곳은 김포국제공항. 줄 서서 기다리는 것은 손님들이 아니라 택시다. 도무지 눈에 익숙하지 않은 이 장면은 IMF가 이 시대에 남긴 또 하나의 풍경인데 아침 9시 나와가지고요. 지금 2시 반인데 몇 시에 5시간 반. 지금 여태까지 손님 하나도 못 태웠어요. 네, 못 태웠어요. 여기 지금 아래 정거장에서요. 여기 오는데 딱 4시간 10분 걸렸어요. 4시간 10분. 그렇게 사람이 없죠. 전체적으로 보세요. 택시 정거장에 사람이 있나. 제가 여기 장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실 나이는 먹었어도 좀 지독하게 일 많이 한 사람이에요. 97년 7년 1월에 이게 제가 17시간 일한 걸로 말입니다. 250만 원 벌었어요. 그러면 98년 1월에 210만 원이에요. 그러면 저같이 지독하게 한 사람이 4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작년 1년 전 비유하고 지금하고. 때문에 단 한 사람의 손님도 반갑기 그지없고 자연 서비스도 한 차원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IMF는 이렇게 손님을 빌어서 왕으로 만들어주었다. 이제야 손님이 대접받는 제자리를 찾게 한 것이다. 요즘은 이제 이 손님이 하도 없다 보니까 진짜 이제 우리가 손님을 왕같이 모시고 이래야 되는 그 시대가 왔다고 생각이 돼요. 조금 멀리 가는 사람 타잖아요. 내가 좀 심장이 약하거든. 이 심장이 두근두근해요. 심장이 두근두근해. 하도 반가워서.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그 소리가 그냥 지질러 나오죠 지금은요. 아니 어서 오십시오 그냥 했잖나 이거 나도 모르게요. 친구딸에도 나도 모르게 그냥 실어주고 그냥 서비스가 더 좋아졌죠 지금 현재요. 예전에 이제 손님이 많으니까 골라서 태우고 고객에 내물으면서 아니 어디 가냐 물어봤고 그냥 안 맞으면 그냥 방향 안 맞으면 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은 무조건 다 주기만 하면 그냥 아무 말 않고 아무리 그냥 골목이 아니라 높은 데라도 막 올라가고 그래요. 풍요로운 시대, 과소비와 함께 새로운 소비적이 등장했다. 이른바 오렌지족은 90년대 소비 팽창 시대의 산물인 것이다. 외국 수입 상가들이 밀집해 있는 청담동 쇼핑가. 이것도 예외는 아니다. 그동안 세일이 없는 이른바 노세일 상품으로 콧대가 높던 수입 상품들. 국민소득 $10,000, 과소비 시대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이곳에도 IMF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탈리아제 여성 의류를 직수입했던 이 매장도 재고 정리를 위해 70% 바겐 세일을 하고 있다. 세일을 해도 손님들도 없고 워낙에 발걸음이 뜸해지신 것 같아요. 백화점 자체 꼭 판매를 위해서 또 뭐 꼭 사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아니라 그냥 구경 삼아 이렇게 오셨던 분들도 발길이 아주 끊어지신 것 같아요. 올 들어서는 어때요? 올 들어서는 정말 너무 형편없어요. 저희 그냥 사장님한테 월급 타가기도 미안할 정도로 너무 형편없어요. IMF 이후엔 손님들의 발길이 거의 끊어진 상태다. 그러나 최근 이곳의 그 빈자리를 외국인 관광객들이 채우고 있다. 원화의 환율 상승으로 상대적으로 구매력이 2배 이상 높아진 일본, 중국 관광객들이 늘고 있다. 그전에는 뭐 한 달에 몇 명씩 들어오던 외국인들이 요즘 하루에도 뭐 15명, 20명씩 뭐 2, 3명씩, 4, 5명씩 그 단체 관광객이 다녀가는 그런 추세예요. 우리 시대의 욕망의 해방구였던 압구정동. 거품이 사라지는 지금, 오렌지족이란 대명사로 불렸던 그들에게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때 당시는 뭐 그냥 부모님 도움으로 차를 끌고 다녔었는데 지금 아버지한테 차를 뺏겼어요. 뭐 IMF다 그래가지고 사업도 좀 어려워지신 것 같아가지고 저희 식구 수대로 차가 다니는데 다 정리해버리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엔 좀 뭐 차 뺏겼을 때는 뭐 기분이 좀 안 좋고 그랬는데 뭐 할 수 없잖아요. 뭐 집안 분위기가 그러니까. 벤츠를 타고 별장을 이용했던 김군. 그는 더 이상 오렌지족이 아니다. 벤츠는 아버지에게 빼앗겼고 대신 국산 승용차를 이용한다. 그나마 학교 통학을 위한 아버지의 배려다. 처음엔 반발했었죠. 뭐 아버지가 잘못하거나 뭐 누가 한 개인 어떤 그냥 그 사람이 뭐 잘못했다 그래서 나라가 이꼴로 된 것도 아닌데 왜 멀쩡히 차고 다니는 차 줘야 되고 핸드폰도 뺏겨야 되고. 그러니까 처음엔 좀 기분 나빴는데 뭐 할 수 없죠 뭐 그거는. IMF로 인해 아버지의 음반 회사가 불황을 맞으면서 그의 경제 사정도 불황의 늪에 빠진 것이다. 그는 요즘 아버지가 운영하는 음반 회사에서 청소 등 자비를 한다. 그렇게 해서 3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데 IMF는 한때 최고의 소비 생활을 누렸던 그의 생활도 이렇게 바꿔놓은 것이다. 크게 달라진 거는 아무래도 돈 쓰는 게 차원이 좀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몇십만 원짜리 술 먹을 거 진짜 푸식 가서 뭐
친구들 만나면은 술을 마셔야 되고 옛날같이 그렇게 쓰고 다닐 수는 없는 거니까. 지금은 그냥 동네 같은 데나 아니면은 조용한 데 가서 싸게 나오는 데 가서 술 마시는 것 같아요. 그는 이렇게 IMF 한파로 인한 소비 생활의 변화에 고통스러운 적응을 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 24평형 아파트가 97평균 한국인 김일섭 씨의 집이다. 가장인 보험회사 과장 김일섭 씨의 연간 소득은 3천만 원. 거기에 1,000만 원의 은행 대출과 7년 된 승용차가 있다. 가족은 초등학교 2학년인 큰아들 참이, 작은아들 하늘이, 그리고 부인 구정래 씨, 이렇게 4식구다. 우리 시대 가장 보통의 집이라는 이 집의 안주인에게서 터져나오는 첫마디도 역시 물가 이야기. 지금 뭐 만드시는 겁니까? 햄버거요. 집에서 요즘은 집에서 주로 간식을 해주고 있어요. 왜요? IMF 시대다 뭐 너무 물가들이 많이 올라가지고 바깥에 가서 사주면은 금액이 한 5천 원 정도 되는데 집에서 제가 해주면은 고기도 직접 갈아서 해주면은 애들 건강에도 좋고 싸고. 그러나 IMF는 이들의 생활에도 커다란 여파를 주었다. 먼저 아이들은 좋아하던 피아노 학원에 가지 못하게 됐다. 유치원 교사 경력을 가진 구정래 씨가 직접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다. 진도까지 꼼꼼히 챙겨가며 깐깐한 선생님 노릇을 톡톡히 하지만 사실은 모두 IMF 때문에 생긴 일. 피아노 12월 달까지 저희 아이들이 2명 다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IMF 되고 나서 1월 달부터 정확히 그냥 1월 달부터 당장 끊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물가 상승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학원비 절약하기 위해서 끊었습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하지만 아이들이 좋아하는 눈썰 매장에 못 간 것은 조금 마음에 걸린다는 구 씨. 생필품 구입은 주로 할인점을 이용한다. 네. 그러나 재래시장에도 자주 들르는데. 없어요? 아줌마한테 냉이는 얼마예요? 냉이 3,000원이요. 1,000원어치 팔아요? 안 팔아요. 그럼 방금만 줘요. 1,000원어치 조금만. 방금. 1,000원어치 조금만 주면 안 돼요? 예? 구정래 씨는 언제고 넘치게 사는 법은 결코 없다. 이것이 구 씨의 장보기 원칙이다. 시금치 좀 주세요, 아저씨. 얼마예요, 이거? 1,000원어치만 주면 안 때문에 돼요? 1,000원어치를 달라 곧잘 실랑이를 펴는데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알뜰살뜰 생활비를 단속해도 IMF 이후 턱없이 오르는 물가를 감당할 수가 없다. 지난 12월과 올 1월 2달 사이에 식료품비도 부쩍 올랐다. 가장인 김일섭 씨의 출퇴근 수단은 주로 지하철. 일주일에 3, 4일 정도는 지하철을 이용한다. 승용차를 가지고 다닐 때보다 한 달에 평균 7, 8만 원이 절약된다. 24만 400원. 아니 여기는 이제 생필품이지. 머리를 맞대고 앉아 몇 번씩 계산기를 두드려대도 별 해답이 나오지 않는 게 요즘 생활비 쪽의 쓰기다. 게다가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가 피부로 느껴지는데 지난 12월과 같은 양의 식료품을 구입했는데도 한 달 사이 10만 원 정도가 더 들었다. 꽤 큰 부담이다.
과연 이들의 이 시대 소비 생활은 무엇일까? 평균 급여 250만 원, 먼저 60만 원에서 80만 원을 저축하기 위해선 과감한 절약뿐 다른 길이 없다. 주말 볼링, 외식, 학원 등을 눈 딱 감고 잘라버린 것, 이렇게 줄인 금액이 월 48만 원. 7년 된 승용차를 바꾸려던 계획도 연기하고 지출을 최소한으로 절제하기로 했다. 이 돈으로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했다. 우선은 고금리 시대니까요. 저희들이 일부 필요해서 대출하던 부분이 금리가 올랐으니까 그걸 좀 일부 좀 갚자. 그래서 한 100만 원 정도를 줄인 부분만큼 앞으로 줄일 것을 포함해서 100만 원 정도 갚았습니다. 그것이 특별히 뭐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가 있다기보다도 우선은 금리가 우선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선 부채 부분이 있게 되니까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부담되니까 우선 줄여보자, 부채 자체를. 그런 차원입니다. 결혼식을 검소하게 하는 방법들을 찾는 것도 IMF 시대의 한 생활 모습이다. 신세대 커플인 김영수, 최영주 씨는 무료인 구민회관을 결혼식장으로 선택했다. 하객도 100여 명 남짓. 다소 썰렁해 보이지만 가까운 친지들만 초대한 때문에 축하 분위기는 여느 결혼식 부럽지 않다. 축의금도 생략한 이들 부부의 결혼식은 거품도 과소비도 없는 말 그대로 IMF형 결혼식이다. 부대 비용까지 합쳐도 이들이 결혼식에 들인 비용은 다른 사람의 3분의 1에 불과한 158만 원이었다. 부모님들이 이렇게 많이 해주시려고도 했었는데 제가 IMF고 그러니까는 그냥 부모님한테 쓰던 그런 바지 같은 거 녹여가지고 신랑 측에 해줬고 신랑 측에도 특별히 예물이나 예당 같은 거 전혀 안 해줬습니다. 그냥 저희가 쓰던 거 그런 거 다 싸가지고 가서 살기로 했습니다. 신랑 측이 서운하시지 않나요? 신랑 측은 되게 좋아했고요. 저도 되게 흡족해요. 말 많고 탈 많은 혼수 비용에도 IMF 바람은 불고 있다. 먼저 혼수 품목이 줄었다. 또 TV 등 가전제품의 용량이 작아지고 전체 혼수 비용 또한 줄어들고 있다. 4월 4일 결혼 예정인 장영석 씨 커플도 혼수 비용을 절반으로 줄였다. 어떤 거 사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이번에 혼수 준비하면서요. 전반적인 품목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 텔레비전은 어떤 걸로 하셨나요? 20인치요. 20인치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20인치로 하고 나머지도 다 일단 큰 거 사고 싶은데 일단은 조그만 거 사고. 저희 IMF 전 때만 해도 이제 냉장고라든지 세탁기 모든 품목을 다 전체적으로 다 빠지는 것이 다 해가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품목부터가 많이 줄어들으셨고 이제 기존에 이제 조금 저희가 나아진다 그랬을 때 이제 냉장고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은 한 500에서 530 정도 용량들을 많이 해가셨는데 그것도 이제 조금 줄이셔가지고 한 460에서 480 정도 그 정도로 많이 해가시고 기존에 많이 이제 TV가 대형화되다 보니까 뭐 29인치라든지 34인치 같은 경우를 많이 쓰셨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25인치 정도로 많이 떨어지시고 그리고 이제 되도록이면 또 쓰시던 것들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아졌어요. 벽제 화장터. 오랜 시간 쌓아온 관습인 장례식은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작은 변화가 일고 있다. 화장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우리 서울시립일 경우에 화장률이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1.8%가 증가됐고요. 그 매장은 18.3%가 감소됐습니다. IMF는 우리의 장례 문화도 바꿔놨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현재 IMF는 우리의 생활 깊숙이 다가오고 있다.
디자인이 좀 틀리죠? 이 시대 화두로 떠오른 IMF. 곳곳에서 IMF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펼쳐지고 있다. 그중 하나는 소비의 거품이 사라지면서 가격 거품도 제거되는 현상이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이 한 청바지 제조업체의 광고다. 98년 1월을 기해 상품 전략을 완전히 180도 바꾼 이곳에 IMF는 아픔이자 기회가 됐다. 지금 생각하면 뭐 끔찍하죠. 저희가 가격을 안 내렸으면은 지금 오늘처럼 지금 뭐 인터뷰도 할 수 없었을 것이고 아마 1월 달쯤에 저희가 경영상에 굉장히 큰 애로로 우려로 아마 회사를 지속해 가는데 많은 지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소비자가 찾지 않으니까 저희도 생산을 의뢰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저희는 아마 무너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업체에선 IMF 이후 제조 원가, 소매상 이윤, 자체 이윤, 판매 관리비를 모두 대폭 줄였다. 그 결과 11만 5천 원 하던 제품의 가격을 최근 10년 전 가격인 6만 원대에 판매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4만 5,100원, 판매가의 40%에 이르는 거품을 뺀 것이다. 이들이 이렇게 파격적인 가격 전략을 세우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 IMF는 이들에게도 도산 직전까지 가는 아픔을 주었었다. 지금 뭐 여기 보시는 현장처럼 저희 옛날에 사무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직원들이 같이 일했고 같이도 생각하고 노력했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가 그 몇 달 사이에 직원들 저희 규모를 저희가 3분의 1 정도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3층 쓰던 거를 한 층으로 모으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지금 빈 방들이 이렇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회사는 회사 나름대로 진짜 처절한 노력들을 했고 직원들도 많은 그 거래처들 그래서 모두가 동참을 해갖고 저희가 옛날의 모습에서 많은 부분들 특히 거품 부분들을 많이 뺐습니다. 이 청바지 업체의 거품 제거는 이윤 중 20%를 포기한 하청업체의 고통 분담도 뒤따랐다. 결국 IMF 시대에 맞는 전략으로 판매가 40~50% 정도 늘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총 매출의 측면에선 오히려 증가한 셈이다. 미처 주문량을 대지 못하고 있을 정도다. 보통 우리가 평균 근무를 24.5일로 보는데 15일 정도, 3개월은 한 15일 정도 일을 하고 나머지는 뭐 열흘 정도는 쉬다시피 했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 내리면서 작년도 이제 올 1월부터는 24.5일 일하던 거를 일요일도 일을 할 경우가 있고. 그동안 청바지 가격은 대표적인 거품이었다. 비쌀수록 잘 팔리던 90년대 신소비 문화의 소비 성향을 반영한 전형적인 경우였다. 도시락은 못 사와도 그 용돈을 모아서 청바지를 애들이 사고 막 그런 거를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딱 적정 한 명이 딱 입고 나오면 청바지 질이나 뭐 모양 이런 거는 보지 않고 그 메이커 하나만 보고 그거를 따라 사고. 그 가격 비싼 거 같은 게 질도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또 한 업체. 그동안 고가 전략으로 단번에 업계 1위로 떠오른 한 청바지 회사 매장. 하지만 요즘은 소비자들이 외면하고 있다고 한다. 청바지가 한 40~50장 나갔고요. 지금은 아무래도 사회도 어렵고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려우니까 청바지 한 10피스, 많이 팔면 10피스, 15피스 정도. IMF 이전 고급 이미지와 독특한 광고, 패션진이란 독특한 신조어를 만들어내면서 90년대 청바지 시장을 선도해온 것이 바로 이곳. 국산 브랜드로서 외국산 업체들이 지배하던 시장을 깨트리고 90년대 경쟁 업체들 사이에서
고가 가격 경쟁을 이끌어온 곳이기도 하다. 저희들이 고가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희가 내보이자 하는 그 당시의 문화 자체는 중저가의 문화가 아니고 고가의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고급 문화였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청바지가 하이 퀄리티를 추구하게 되고 좋은 이미지와 좋은 디자인을 추구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고가 상품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판매를 했던 겁니다. 이것이 성공을 하다 보니까 다른 여타 브랜드에서 저희를 벤치마킹해서 따라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 와중에서 전체적인 청바지 시장의 가격들이 올라갔었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젠 이곳에서도 IMF 시대에 걸맞는 가격의 거품 제거를 계획하고 있다. 저희한테 궁금해하는 IMF 한파가 몰아닥친 이 겨울, 이제는 사람들이 변하고 있다. 지갑이 얇아져 생활은 어렵지만 소비자들이 자신의 소비 생활에 대해 뒤돌아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소비 축소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면 이 IMF 시대의 합리적인 소비 생활은 어떤 것일까? 결국 차량 유지비 등 개인 교통비나 외식비 같은 선택적 소비를 줄이는 것이 합리적인 소비 모델인 것이다. IMF 시대에는 지금 우리 각 가정에게 과소비와 같은 그 거품 제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거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미래에 대해서 막연한 낙관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요. IMF 시대로의 진입은 이 막연한 낙관이 틀린 것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가정은 자기의 능력과 생활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의 소비 행태를 재평가해야 될 필요가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재평가에서 소비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내핍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각자가 그 지혜를 모아서 그곳에서도 고통을 분담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가족 구성원 간의 그 효용도를 따져서 양보와 합의를 도출해내야 한다. 또한 장기적인 대비를 하지 못하고 적금이나 보험을 해약하는 것은 임시방편적이고 근시안적인 것이다. 합리적인 소비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IMF는 우리의 소비를 10년 전으로 되돌려 놓고 있다. 재래시장으로 사람들이 돌아오고 가벼워진 주머니 덕분에 연탄 화덕에 불을 피워 인심 좋게 덤을 주던 푸근한 선술집에 사람들이 모인다. 눈이 높아질 대로 높아져 있던 사람들이 떼진한 옷들을 고쳐 입느라 수선집으로 몰려오고 있다. 너무 이게 타이트하면 깎이면은 폼이 안 나. 썼어요 전체적으로. 타이트하게 꽂힌 거예요. 품 전체를 다 줄인 거고, 그러니까 이 품 전체를 줄이면서 이 폭도 줄였고, 싱글로 하고 정말 이렇게 겹치는 옷이었었거든요. 끈으로 이렇게 묶는 거였었는데 단추 포인트 주고요. 그런 식으로 전체적인 거 다 고친 거예요. 하나 새로 맞춘 거나 마찬가지죠. 평소에도 옷을 많이 자주 고쳐 입으시죠? 아니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한 뭐 바지 수선 정도지 이런 코트라든가 가지고 옷은 처음이에요. 집 전화번호? IMF 이후 이곳엔 손님이 30-40% 정도 늘었다. 네, 주세요. IMF는 우리에게 지금 잊혀졌던 것들을 다시 되돌리고 있다. 화려하고 모양 좋은 패션 필기구에 밀려났던 모나미 153 볼펜. IMF 이후 주문이 50% 늘어 생산 라인을 24시간 풀 가동하고 있어도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 예년에 비해 포근한 편이었던 올겨울. 그러나 해마다 감소하던 내복 판매량은 오히려 예상보다 20% 정도 늘었다.
IMF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또 한 이웃. 신길동에 사는 김경영 씨의 퇴근 시간이 빨라졌다. 아빠. 춥죠? 저녁 밥상에 네 식구가 오손도손 모이는 것이 김 씨의 오랜 바람이었다. 하지만 요즘 그 소원이 이루어졌지만 김 씨의 마음은 무겁다. 가문을 피해 고통분담을 했지만 임금은 줄고 물가는 오르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일이 상당히 많아가지고요. 일을 많이 했는데 야간도 많이 하고. 근데 금년에 들으면서부터 일이 너무 없어가지고 뭐 일주일 내에 나가가지고 일할 수도 없고 또 나가서 놀면서 그냥 월급 받기도 그렇고 서로 어려우니까 뭐 인원을 감원시키는 것보다는 있는 사람들 그대로 데리고 있으면서 근로 시간을 좀 줄이자 해가지고 주 4일 근무를 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그렇게 4일 근무를 하고 있어요. 야간 안 하고 주 4일 근무하니까 약 40% 정도 깎인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때는 어느 정도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작년까지만 해도 월 한 약 200선을 받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한 12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때문에 초긴축 생활에 들어간 김 씨 가족. 두 아이의 학원비를 줄이고 절약이 가능한 모든 것들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2개씩이던 형광등도 하나를 빼고 변기 물통의 수위도 조절했다. 그전에는 여기까지 찼거든요. 여기 이 꼭지점까지 찬다고 물이. 근데 이걸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이 주부를 갖다가 밑으로 많이 숙여 놓으니까 물이 3분의 한 2 정도 차고 3분의 1은 안 찬다고요. 주부 갖다가 막아주고 들으면 막아지거든요. 그래가지고 물을 좀 아끼게 됐어요. 방 3개 중 2개의 난방을 끄고 안방에 모여 자는 것도 이 가족의 IMF 겨울나기다. 덮고 자. IMF 한파는 우리 소비 생활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그동안 잊혀졌던 절약과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다시 일깨워 주었다. 이렇게 IMF의 겨울밤이 깊어가고 있다. Thank you.